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친구들과 겪었던 귀신 이야기.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라서 몰래 숨어서 술 먹는 곳은 널렸지만 특히 다리 밑이 가장 많죠. 고3 때 수능 끝나고 저와 박군, 강군과 최군 이렇게 4명이서 저녁 7시쯤 돼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다리 밑으로 술 마시러 갔습니다. 한참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무렵 박군이 어디서 시선이 안 느껴지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최군도 나도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희 빼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춥지도 않고 별 느낌이 없길래 귀신이라면 내가 봤을 낀데 안 보이니 귀신은 아니고 니네 느낌일 뿐이니 닥치고 술이나 마셔라라고 핀잔을 준 후 계속 마셨죠. 9병쯤 마셨을 때 소변이 마려워 소변 보러 일어서는데 강군도 마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다리 밑에서 나와 구석진 데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대충 추스리고 애들 있는 데로 갔더니 최군은 벌벌 떨고 있고 박군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왜 그래라고 강군이 물으니 최군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니네가 오줌 싸러 간 후에 둘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뒤통수가 싸늘해서 돌아봤더니 다리 기둥 뒤에서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자기들을 보고 있었답니다. 보고 놀라서 박군을 불렀는데 박군과 같이 본 귀신의 모습은 상만신만 둥둥 떠있는 남자의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고 박군은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이 나왔다는 장소에 갔는데 온도가 팍 하고 내려가더군요. 결국 저도 봤습니다. 기둥에 쭉 둘러서 있는 귀신들의 모습을 말이죠. 상반신 귀신부터 물에 빠져 죽었는지 퉁퉁 불어터진 귀신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 귀신 등 대략 7명 정도였죠. 전 그대 아무런 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무렵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넘어간 박군 싸대기를 후려쳐서 깨운 다음 최군과 강군이 아직 정신 덜 차린 박군을 끌고 다리 밑에서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살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자 대뜸 달리기 시작해서 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더니 친구놈들은 이미 겁먹고 집으로 튄 상태였습니다. 저도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가방만 놓고 어제 그 장소에 가봤는데 낮에는 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하여 집에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 다리 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본 것은 물귀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저녁에는 그 근처에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엔 양군과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양군은 좀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겉으론 보기엔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홍철과 양군이 같은 과라고 할까요? 이 양군이 대학교 갓 입학해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고 전 재수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재수 생활을 하던 여름에 양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방학을 했으니 놀러오라고 말이죠. 전 그때 재수생이라 돈도 없고 놀러갈 팔자가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비고 술값이고 뭐고 다 자기가 낼 테니 오라더군요. 원래 이 양군이 누나만 3명인 상태에서 본 자식이라 아주 귀하게 컸고 집이 워낙 만석군 집안 출신이라 재산이 상당했죠. 물론 지금도 아주 갑부집이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양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양군이 사는 원룸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던 건물인지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올라가서 터미널에서 양군을 만나 저녁 겸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너 가위 눌려봤냐고 말이죠. 몇 번 눌려봤다고 대답을 해주니 양군이 원룸에 들어가고 일주일 뒤부터 이상하게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를 눌리고 그때마다 귀신을 봤답니다. 그럼 이따가 원룸에서 잘 건데 그때 보면 알겠지라고 대답을 해주고 술을 즐겼습니다. 3차까지 간 뒤에 양군이 사는 5층 건물 앞에 갔는데 느낌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기기라고 하기엔 이상하고 살기라고 하기엔 약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양군의 원룸이 302호라서 3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302호 앞에서 도착해서 양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전 문을 열고 안을 보자마자 양군을 다시 붙잡아서 밖으로 빼고선 다시 문을 닫고 양군을 끌고 내려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양군을 끌고 근처에 있는 포차로 들어가서 술을 시키고 양군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가위 많이 눌린다고 했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네 방에서 뭘 본 줄 아나? 꽉 차게 들어선 귀신들이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아무데나 다 있더군요. 그런 데서 잤으니 당연히 가위가 눌리는 건데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포차 아주머니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긴 평범한 논이었던 걸 메우고 나서 지은 거라고 하더군요. 공동 묘지터도 아닌데 뭔 그리 귀신이 꽉 찬 건지. 귀신들도 다양하더라고요. 아줌마, 중년 남성 노인분들 등등. 결국 그날은 양구를 데리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양군이 그 원룸을 구했던 복덕방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귀신을 본 게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기엔 찝찝해서 결국 양군은 다음 달에 방을 옮겼죠. 아직까지 그 건물은 그 자리에 있더군요. 단지 원룸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을 해서 사무실로 바꾸긴 했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업을 도와주는 영혼. 가게의 위치가 탁 트인 곳도 아니고 애진 곳도 아니고 어중간했다. 음식 맛도 위치도 어중간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 식당인데도 몇 년째 그 자리에서 꾸준히 영업을 하는 것이 신기하여 점심시간에 오랜만에 방문을 해보았다. 주문을 하고 나서 보니 뭔가 고급스러운 집사 차림의 영적인 존재가 날 보고 반겨주었는데 그 존재를 보면서 가게가 잘 꾸려나가도록 도와주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었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얘기를 해보았는데 가게 주인과 인연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 맛있게 먹고 가라는데 솔직히 그다지 맛없는 것이 함정이었다. 보통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서 그 가게를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잘 나갔던 가게 자리에 다시 다른 가게가 들어오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일도 생기는 것 같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 되는 가게는 영업을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으니 잘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받쳐준다고 장사가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밑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냉면과 갈비탕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있다. 언젠가 사람이 붐빌 만한 점심시간에 찾아가 보니 많은 테이블에 기껏해야 서너 테이블만 채워진 것이 전부였다. 위치도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만한 곳이라 나쁘지 않고 근처에 공단도 가까워서 사람들이 모일 법한데 이상하게 가게 안은 썰렁하기만 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혹시나 가게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맛이 없었다. 갈비탕은 간도 잘 되지도 않고 건더기에 저녁 국물과 어울리지 않는 버섯을 넣은 탓인지 국물 맛도 별로였다. 그나마 냉면은 먹을만 했지만 다시 찾아갈 만큼의 맛은 전혀 아니다. 가게 주인을 타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이 가게가 이랬던 건 아니었다. 가게가 냉면집으로 바뀌기 전에 한식 뷔페집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괜찮고 음식 수준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있는 일반 한식 뷔페집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 사장이 잘 나가던 뷔페집을 접고 갈비탕과 냉면집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초창기 개업 때 알고는 손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줄어들었다. 최근에 그 가게에 방문해서 냉면을 시켰는데 전보다 더욱더 수준이 낮아진 듯하고 점심시간에는 정말로 손님이 별로 없었다. 혹시나 해서 주변 상황을 보니 어떤 할머니 같은 존재가 보였는데 세월의 풍상을 많이 겪은 듯한 존재였다. 할머니와 대화를 하려 했지만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았고 그 할머니가 어떻게든 손님들을 끌어들이려 애를 쓰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 저 존재가 어떻게든 힘을 써주니 가게가 그나마 문을 안 닫고 저렇게 버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가게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계산을 할 때 직원한테 왜 가게를 바꿨냐고 물어보니 그냥 장사가 안 돼서 바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였다. 바뀌기 전보다 지금이 장사가 너무나도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저렇게 궁색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 뭔가가 있어 보였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영적인 부분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 위에 갈비탕집처럼 주변 상황이나 영적인 존재에 도움이 있어도 사업주의 판단이 엇나간다면 사업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흔히들 사업할 때 운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운이나 영적인 부분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의 선택과 주변의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사업할 때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운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것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